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로 아랍어를 사용하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이가 다수인 국가로 우리와 연관성이 적어 보이지만 작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우디와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수장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과 그 내용 때문이었죠. 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산업을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기 위한 네옴시티를 포함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정부, 기업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소기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사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보다 먼저 2019년 방한 당시에도 한국의 번영을 노리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기술 노하우를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자 이것을 우리 언론은 앞다투어 제2의 중동붐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우리의 다양한 기술이 사우디로 넘어가 건물을 올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론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안에는 최근 세계를 흔들고 있는 우리 문화, 즉 한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반 기업인 SM, CJENM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사우디 국부펀드를 통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한류를 상품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는 이의 일환으로 한류 최대 문화 행사인 케이콘이 사우디에서 열려 무려 2만 명이 넘는 유료 관객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중동조차 한류 앞에선 다른 세계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역시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최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1년 만에 다시 사우디에서 케이콘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케이콘이 폭발적으로 돌아오면서 케이팝 팬들이 리야드를 점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케이콘 행사였으며 이로써 총 누적 관객 약 165만 명, 올해만 관객 31만 명, 온라인 시청자 수는 2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투르코리아는 사우디에서 열린 한류문화축제 케이콘 행사와 해당 행사의 올해 기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올해 세계에서 열린 케이콘 행사 내용을 몇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에 열린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이 올해 마지막 행사였죠. CJENM의 케이콘은 올해 3월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총 4개국에서 전세계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올 한해 오프라인에서 만난 관객 수만도 31만 명으로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 최대 K컬처 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입증했죠. 지난해 2만 관객을 모으며 중동에서의 K컬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케이콘 행사는 1년 만에 돌아와 더욱 뜨거운 열기 속에 수도 리야드에서의 두 번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개최되는 이틀간 총 2만 3천 명 현지 관객이 현장을 찾아 작년 모객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계 17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350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해당 행사를 함께 즐겼죠. 케이콘이 열리는 리야드 모하메드 압두 아레나는 한국어 떼창으로 가득 찼으며 관객들은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멤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응원 피켓을 들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케이팝 아이돌들의 퍼포먼스와 토크쇼는 물론 이번 행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객들은 적극적으로 케이콘이 선보이는 한류 컨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죠. 늘 케이콘이 단순 케이팝 행사가 아닌 한류 문화 전반 수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기업인 이니스프리, 농심 등이 K-미용, 음식, 쇼핑을 주제로 홍보 체험관을 운영했으며 할랄 인증 마스크팩 체험과 라면 증정 등 중동에 특화된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한국관광 트래블마트에서는 호텔 롯데, 현대백화점 등 대형 숙박 유통기업을 포함한 총 14개 국내 업체가 참여해 현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담을 진행했고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언론, 인플루언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쇼핑, 관광 벤처를 주제로 한 한국 관광 설명회를 열고 교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관람층이 10대에서 30대 K-팝 팬인 만큼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우디의 젊은 층의 방한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동 핵심 6개국의 2019년 기준 방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경비는 약 2,600달러로 전 세계 방한 관광객 평균 지출 경비 대비 2배 높고 평균 체류일은 10.7일로 전 세계 평균 대비 4일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동의 16개국 방한 관광객은 총 13,123명인데 사우디 방한 관광객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죠.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방한 가능성이 높은 한류 관심층이 밀집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동 제1방한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고부가 방한 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케이콘은 올 한 해만 아시아 미주 지역에서 2연속 최다 관객 돌파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5월 케이콘 재팬 2023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3천 명을 동원했고 이어 8월에 열린 케이콘 LA 2023에는 4일간 14만 명 관객이 운집하며 케이콘은 명실상부 전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플랫폼으로 올라섰죠. 올해 케이콘 온라인 관객은 2,017만 명에 달하며 매회 평균 170여 개 국가에서 500만 명을 웃도는 글로벌 관객들이 우리 문화를 함께 즐겼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케이콘의 오프라인 총 누적 관객 수는 무려 164만 9천 명이었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의문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12만 명, LA에서 14만 명이 모였는데 사우디 2만 3천 명이 대수냐고 말이죠. 하지만 해당 행사는 이틀만 열렸을 뿐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3,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다른 행사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케이콘의 열기는 현지 언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중동 언론인 아랍뉴스는 케이콘이 폭발적으로 돌아오면서 K-팝 팬들이 리야드를 점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왕국의 수도가 K-팝 팬덤의 강력한 힘을 느꼈다며 해당 행사에 참여 아티스트, 문화산업,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언급했으며 또한 팬들의 반응을 담기도 했습니다. 케이콘에 처음 참석한 한 팬은 리야드에서는 물론 라이브로 그들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감격의 소감을 말했으며 다른 팬은 그들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에 다른 콘서트에도 가봤지만 케이콘은 늘 달랐어요. 이번 행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밴드와 아티스트를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스낵 및 기타 제품과 같은 한국 문화 요소를 리야드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런 한류 문화 전파가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역시나 존재합니다. 2017년 방영된 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에서 히잡을 두르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며 중동 문화를 왜곡시킨다며 논란이 커졌고 제작진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작성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방영된 드라마 킹더랜드에선 아랍 왕자가 여성 편력을 자랑하며 술집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다가 중동 지역의 한류 팬들은 한국 드라마가 아랍인들을 화나게 하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무례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역시 우리 문화가 해외로 쉽게 전파되는 요즘에 이런 세심함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많았죠. 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통했던 한류, 그리고 그 한류가 발전하며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컨텐츠가 문화권 가릴 것 없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류 문화 축제 케이콘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외 다양한 한류 문화 축제 혹은 각 국가의 자체적인 한류 축제 등 코리아의 K가 들어간 다양한 행사를 합치면 문화를 즐긴 이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동아시아인을 보면 중국인과 일본인 정도만 묻던 사람들이 한국인이냐 묻고 맞다는 말에 반가워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말은 즉 단순히 K-팝 가수나 한국 배우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문화 확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문화가 더 멀리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